반민법 실시 이후 최초로 사형 온도를 내린 노진설 재판장은 은도 후 김덕기는 많은 독립투사를 살상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함이 커 부득이 극형에 처한다고 했다. 고문의 황제 김덕기 편입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50년까지 60세를 살았다. 김덕기는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다. 21세인 1911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23세인 1913년 일제경찰이 되었다. 이후 김덕기는 일제하에서 33년 동안 관리로 근무하였는데 그중 23년 동안 경찰에 있었고 23년의 경찰 생활 중 16년을 평안북도 고등계 주임으로 있었다. 그는 평안북도 경찰부의 주임과 고등과장으로 있으면서 만주 독립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다. 이 가운데는 광복군 총영장을 지낸 오동진과 의성단 단장을 역임한 편강렬, 참의부의 장창원, 일목장군 이진무, 정의부의 김영출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장창원과 김영출은 체포하면서 곧바로 직접 사살해버렸으며 이진무는 사형 집행, 오동진은 옥사, 편강렬은 옥중 고문으로 병을 얻어 가출옥 중 사망했다. 그에 의해 체포된 인사들 중에는 안창호, 조봉암, 박헌영 등도 있었다. 김덕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가 그의 손에 잡혔다. 평안북도는 만주와 접해 있어서 많은 독립투사와 독립군이 드나드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 항해투쟁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해낸 지역이었으며 만주 독립군의 국내 침투 작전의 주요 대상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제 충견으로서 평안북도에서 16년 동안이나 고등계에 몸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김덕기의 죄상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33세인 1923년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조직된 의열단이 현직 경찰인 황옥과 함께 대형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김덕기가 미리 탐지하여 그 연루자들을 체포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되었다. 김덕기는 이 거사를 미연에 방지한 공로로 경찰 최고의 포상인 공로기장을 받아 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훈장을 받은 조선인 경찰은 일제치하 36년간 10여 명뿐이었다. 34세인 1924년 7월 항일무장단체인 참의부의 제1소대장을 맡았던 장창원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국경을 순시할 때 저격하기 위해 대원들과 함께 국경을 넘다가 밀정들의 밀고로 일본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김덕기가 역총을 쏴 장창원과 휘하의 대원 한 명을 직접 사살하였다. 그해 8월 의성단 단장이던 편강렬은 1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군자금 모집 겸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한 통일회를 조직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가다가 이를 파악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하고 만다. 그는 신의주로 끌려간 후 이듬해 7년형을 선고받고 김덕기에게 각종 모진 고문을 당한다. 결국 편강렬은 2년여간의 혹독한 고문과 수감 생활에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1926년 9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3년 뒤 만주에서 고문우유증으로 사망하였다. 37세인 1927년 김덕기는 독립운동단체인 정통단에 관련되어 체포된 김종원을 밀정으로 포섭하여 그의 동지인 광복군 총영장 오동진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김종원은 오동진을 찾아가 국내의 금광재벌 최창학이 군자금을 주기 위해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그를 유인해 잠복해 있던 김덕기가 그를 체포하였다. 오동진은 장장 6년여의 재판 끝에 1932년 무기형을 받았으며 2년 뒤 20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단식으로 저항하던 오동진은 1944년 공주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42세인 1932년 김덕기는 평안도 지역에서 일본 순사를 습격하고 무장항일 투쟁을 하던 이진무를 체포하였다. 이진무는 작은 체구로 수년간 일본 경찰을 살상하고 군자금 모집 및 밀정을 처단하는 등 신출귀몰하는 대담한 활동을 벌여 흑선풍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애꾸눈이었기에 일목장군으로도 불렸다. 그는 김덕기에게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평양영무소에서 사형당하였다. 52세인 1942년 김덕기는 평안북도 참여관 및 산업부장을 지냈고 이후 농상부장, 부선철도간선 긴급증강 부산지방연락부 간사를 지내는 등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관료로 중용되었다.
55세인 1945년 광복 후 평안도에서 근무하던 김덕기는 소련 군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친일파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남한으로 도주하였다. 59세인 1949년 2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반민특위가 파견한 특경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체포 후 그는 일체 자기 죄상을 자백하지 않다가 25일 만에 양회영 조사관 앞에서 자신의 과거 죄상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자백에 의하면 16년간 자기 손을 거쳐 송치한 사상범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사형이 10%, 무기징역이 10%,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10% 정도 되었다고 하였다. 1차 공판에서 김덕기는 기소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장창원을 역총으로 사살한 데 대하여 지금 와서 차마 인도상 못할 일을 하였으며 후회된다. 라고 말하고 오동진을 체포하여 옥사시킨 데 대하여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진술했다. 김덕기는 그해 7월까지 모두 5회의 공판을 받은 후 사형언도를 받았다. 반민법 실시 이후 최초로 사형언도를 내린 노진설 재판장은 언도 후 김덕기는 많은 독립투사를 살상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함이 커 부득이 극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가 사형을 언도받자 방청하고 있던 방청객들은 민족정기는 살아있다는 듯이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로 법정내를 진동하게 했다고 한다. 사형 언도를 받고 형무관에 이끌려 나가던 김덕기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땅만 보고 창백한 얼굴로 재판소내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 습격 사건 후 10월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김덕기는 사형 수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고 이듬해 풀려났다. 1950년 김덕기는 6.25가 일어나기 얼마 전 정릉 근처 산에 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의 죽음은 명확하지 않아 6.25 직후 북한군에게 끌려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했다는 설도 있다. 향년 60세였다. 김덕기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정리한 친일인 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김덕기와 같은 반민족 조선인 친일 경찰, 특히 고등계 경찰들은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정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인간적 만행과 고문을 자행했다. 실제로 김덕기는 일본인들이 그의 고문 기술을 배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나마 천수를 누린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 하팔락 등에 비하면 그나마 김덕기의 말년은 그 악행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김덕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